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대로 한두 달 더 간다면 배달망이 다 붕괴하지 않을까, 이런 진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또 죽어납니다. 모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요즘 장사할 분위기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소수 하나가 또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보세요. 요소수가 배달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전국 소방서 요소수 재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 보면요. 15만 4,820리터입니다. 이게 3, 4개월분 재고예요. 전국의 소방서가 한 달에 쓰는 게 4만 790리터니까 그러면 내년 2월 전후로 가면 고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차, 구급차, 지휘차, 펌프차 이런 게 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내년 2월이에요. 지금이 11월이니까 2월 전후에요. 그것도요. 그러면 내년 설 전후에서 이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소방서가 이렇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아니 전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수가 이만큼인데 지금 우리는 공급되는 요소수가 이만큼이라서 얼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망 붕괴로 이어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진짜 웃기죠. 산업부가 제가 데이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말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전국의 일일 요소수 생산량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고 수입하는 거는 알고, 수입하는 거는 관세청에서 하는 거니까 알고 있지만 이게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전혀 데이터가 없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소수 폭탄이라고 한 거예요. 폭탄이에요 이거는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화물차들 200만 대 정도 되나요? 화물차들 점점 멈출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들. 화물차에는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기업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어요.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는데 그 배송이 점점 뭉개진다는 뜻이에요. 뭉개진다는 뜻. 그 배송이 점점 뭉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배달망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요 지금 중국의 요소수 생산량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생산량이 11월 첫째 주가 12만 4,600톤입니다. 9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14만 8,300톤이었는데 6월만 하더라도 16만 200톤이었습니다. 요소공장의 가동률도 74.26%에서 56.91%로 중국의 공장들이 점점 요소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전력난 때문에 공장을 많이 못 돌리는 이유도 있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하늘을 청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짜 직격탄이 된다는 거예요. 직격탄. 지금 베트남에서 200톤을 구했다. 호주에서 2만 톤을 구했다. 200만 톤인가요?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구했다. 2만 리터죠. 그건 2만 리터. 그죠? 호주는 2만 리터고 베트남 200톤이죠. 그렇게 구했다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거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실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10리터를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게 SUV 차량 이것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8,000km, 10,000km에 물론 1년 정도 타는 양이기 때문에 승용차나 SUV가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1톤 트럭은 다르죠. 5,000km에서 6,000km입니다. 5,000km, 6,000km면 서울과 부산 간이 500km로 잡았을 때 왔다 갔다 하면 1,000km입니다. 5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대형 트럭은요. 20km에서 60km, 200km에서 600km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중대형 키로. 중대형 키로 같은 경우는 중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송망이 무너진다는 거.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배달망이 무너진다는 게 중대형 트럭이 멈춤을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대형 트럭이. 게다가 200만 대가 넘는 중대형 트럭이 멈춤이 된다 그러면 요소수를 웬만큼 공급해서 쉽지 않잖아요. 크레인이나 굴삭기는 일일이지만 중대형 트럭은 굉장히 적어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요소수를 몇 번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소수가 없이 다닐 수 있느냐? 요소수가 없이 다닐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요즘 나온 차들은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요소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산산화물을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오염이 덜 된 걸로 바꿔낸 거죠. 물로 요소수를 투여를 하게 되면 질소하고 그 다음에 H2O 물이죠. 물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분해를 해서 전혀 공기에 유해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도 많거든요. SUV도 마찬가지예요. SUV도. 중대형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거에 했던 거는 시동까지 안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소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말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자리를 잡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자리를 잡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말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전략물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전략물자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뭐 소금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도. 그만큼 전략물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산업이나 우리 국가 안보에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이게 전략물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전략물자 관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 아닌가. 이러다가 배달망까지 무너지면 경제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크게 좋은 이슈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경제에 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가. 진짜 우려스럽습니다.